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김용현 피고인, 고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특검으로 나와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장호성 특검보, 전종택 검사, 서성관 검사, 구승기 검사 법대에서 순서대로입니다. 예, 네, 특검보 한 분, 박영 검사님 세 분 나와주셨고요. 변호인으로는 네, 이하상 고영일 권 의원 나왔습니다. 세 분, 다른 분들이 못 왔습니다. 세 분 나와주셨고요. 진앙길에는 김성훈 증인 진행을 했었고요. 12월 22일이죠.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기일은 이제 변경이 돼서 오늘 기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특검에서 이제 추가 목록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법정에서 그때 아마 변호인들께 드렸던 게 추가 증거 시정에서 40 내지 102번 이것만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해 제가 1 내지 30을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거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추가 증거 신청해가지고 특검에서 40 내지 102번 이것만 1 내지 30을 하시고 40 내지 그 102를 또 별도로 두 가지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1 내지 30을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출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방금 수령한 건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그럼 예, 주신 것 같은데요. 받으셨나요? 1 내지 30. 그러면 다시 제 거라서. 그때 예. 그때 특검에 권 날인이 의원. 권의원 변호사입니다. 그때 특검에 날인이 없는 그 증거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날인이 있냐 없냐에 불과하지 동일한 서류는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일단 받으신 건 맞고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또 여러 장 네, 여러 개가 또 있더라고요. 1 내지 30이 39가 여러 개 있어서. 지난 기일의 특검에서는 추가 증거로 1 내지 102번 제출하셨던 걸로 받으셨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월 18일자 증거의견서에서 변호인들께서 일부 증거에 동의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김읍뜸 진술조서 순번으로 218, 294, 296 진술조서 3개 동의한다고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순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으뜸 진술조서는 218은 맞는데 292가 있고 294가 있습니다. 296은 진술조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으뜸 진술조서는 218, 292, 294입니다. 근데 적어주신 건 218은 동일한데 294도 있고 근데 296을 적어주셨는데 오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인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292번은 수사 보고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예, 수사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월 18일자 증거의견서에서 11월 18일 12월 18일자 증거의견서 변호인들의 증거의견서 화면 좀 돌려주실래요?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제 쪽으로 좀 화면 돌려주세요. 이게 2월 18일자 증거의견서인데 여기 보면은 김우뜸 진술조서로 특정하신 게 218, 294, 296 이렇게 특정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296은 김우뜸 진술조서가 예 아니고 294는 맞고 218도 맞는데 292가 292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변호인들 적어주신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제가 잘못 봤네. 예, 변호인들 적어주신 게 맞습니다. 예. 예, 지난 기일 진행 관련해서 변호인 의견 말씀. 그런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급하게 기일 변경 요청드렸는데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증인신문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구두별로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시면 조금 보고 드리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허가 부탁드립니다. 지난 기일 의견은 별다른 건 없으시고 구두변론 하실. 오늘 그러면 절차상 그럼 특검에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특검에서 혹시 지난 기일 진행 관련해서 의견 밝히실 게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그럼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분은 권의원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지금 특검에서 말씀. 전종택 검사입니다. 전종택 검사님이시고요. 예. 권의원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저희 변호인 의견은 오늘 나오는 양호열 증인과 관련되어서 아마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는 특검이 오늘 제출하려는 또 제시하려는 증거 자료,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면의 이양 사실관계입니다. 우선 검찰은 2025년 1월 6일 피의자 노상원의 내란 실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증인 양호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전자정보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죠. 이제 특검은 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5년 6월 18일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 기록 순번 89번 2025년 12월 8일자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1월 6일에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추가 증거로 이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의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6일 압수수색 영장은 노상원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된 전자정보를 2025년 6월 18일 별건인 김용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를 기소 및 그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을 하려고 제출을 하였지만 이것은 1월 6일에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객관적인 범위와 인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즉시 중단 및 별도의 영장 발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기록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사후에 확보한 2차 증거까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2015도 5006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추가 탐색 즉시 중단 그리고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은 대법원 2020도 30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사면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6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상원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025년 6월 18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김용현 장관님의 별건 사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5도 5006 판결 취지에 의하면 2025년 1월 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는 김용현 장관의 별건 혐의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특검은 2015도 5006 판결에서 객관적인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관련성 관련하여서도 노상원 사령관의 혐의는 내란 실행, 직권 남용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이유도 피해자 노상원의 혐의에 내란 실행과 직권 남용 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김용현 장관님의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핵심 구성 요건 및 입증 대상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적 관련성 관련하여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대상자는 양호열이었습니다. 양호열은 피의자 노상원과 관련되어서 양호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도 5006 판결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인 관련성, 인적 관련성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6면의 6항입니다.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변호인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이중 기소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출한 특검의 양호열 관련 증거 자료를 보면
특검 스스로도 이 사건이 이중 기소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재판하는지 결국은 제출한 증거 자료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상원 사령관을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호열을 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행 사건이죠. 이 후행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에서 제출한 또 선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확보한 동일한 증거 자료를 이 후행 사건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 자료를 두 번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실체적인 사실관계, 사회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명만 달리해서 별도로 분리 기소를 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전형적인 이중 기소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이중 기소입니다.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양호열 관련되어서 특검이 확보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서 증거 배제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그러면 그 아직 시간이 혹시 증인 나왔나? 문상철 증인 혹시 아직 시간 안 되긴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특검에서 뭐 혹시 의견이나 뭐 진행하실 거나 의견 발표. 네, 추후 뭐 자세하게 뭐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구두로만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요. 다만 이제 판례 대법원 2023도 11,395 판결 등에서 따르면 객관적 관련성은 그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의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관련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 그러니까 피혐의자나 피의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변호인께서 지적하신 그 본 사건,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 혐의에 관련해서는 일단 그 사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지금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등과의 공동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적 관련성은 노상원 사령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용현도 인적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변호인께서는 양호열,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오해로 보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부분은 피의자인 그 피의자였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여기 앉아 계신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 등과의 인적 관련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객관적 관련성도 단순히 객관적인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수단, 방법 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피고인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어떤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 비아폰의 위해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비아폰의 불출 이런 것들이 문제된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또한 이제 그 증거인멸 도사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호열 증인 신문 과정에 저희가 제출할 증거들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인 노상원 또한 피고인 김용현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사건 영장 범죄 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는 적법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증거 능력을 취득한 증거를
그와 관련 사건인 이 사건에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변호인께서는 이중 기소 문제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호법익이나 여러 가지 행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구별되는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 검사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성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사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그 인적 범위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 사령관과 우리 김 장관의 관계, 그다음에 참고인으로서 양호열 실장의 지위 이를 고려해 보면 전부 다 이 사건 관련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님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바로 이중기소 문제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건의 동일성 문제 따지면은 예, 이거를 이 혐의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의유를 하려면 별도 영장을 받으라라는 것이 아까 우리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법원 판례도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검사들은 어느 쪽이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 영장 없이 발부받다는 불법 압수 문제에 걸리고요. 인적 동의성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중기소 문제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증거 또는 이중기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자체는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저희들의 주장은 다시 말씀드리고 서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이죠. 그러면 잠깐 휴정을 했다가 저 11시에 예정돼 있죠. 증인신문이. 아, 소환이 11시였나요? 그때 예. 전기일이 아, 맞습니다. 예, 진술 1시간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11시 맞습니다. 소환으로 아, 제가 좀 짧게 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상철 증인부터 하는 건 맞죠, 재판장님? 이게 문상철 예, 증인 11시 예정된 대로입니다. 근데 한 기일 수년해가지고 한 기일씩 수년해서 똑같습니다. 이번 기일에 11시 문상철, 3시 양호열, 다음 기일에 11시 김철진, 3시 방종환, 그 다음 기일에 11시에 노상원 예, 증인 알겠습니다. 소환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판 개시 시간은 10시로 하신 거죠? 1시간 정도 저희 변론 시간 주시려고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때 준비해서는 의견을 예, 고려를 해서 한 착오를 시간 좀 했습니다. 예, 한 시간 예, 말씀하셔서 소환을 한 시간 늦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예 증인신문 자체를 10시 하시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변론 정도 1시간 정도 되도록 준비해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잠깐 휴정을 예, 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뭐. 11시에 다시 예, 증신문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휴정을 하겠습니다. 재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속기 녹음 중계되고 있습니다.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계시고요. 특검 4분 계시고 변호사님 3분 계시고요. 문상철 증인 할 차례인데 잠시만요. 중계 관련해서 혹시 의견 밝히실 거 있나요? 중계할지 말지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예, 증인 신문은 예, 중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문상철 증인 예, 들어오라고 했죠. 예, 문상철 증인. 네. 예, 본인 맞으시죠? 네. 선생이시고 네. 예. 주시고요. 예. 예. 신분증 챙기시고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부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엄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분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문상철.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네, 특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종택 검사입니다. 예. 문상철 씨 앞으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인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진정성립부터 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222번 3720-1쪽 이하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증인 2025년 1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 614호 검사실에 방문해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증거기록 순번 223번 3720-16쪽 2024년 11월 9일자 양호열과의 통화기록 캡처 제시합니다. 증인 2025년 1월 7일 조사받을 당시에 이제 증인 핸드폰에서 양호열 비서관과 통한 통화기록 capture 화면을 제출했고 이게 기록에 편철됐는데요. 본인이 수사 검사에게 제출한 캡처 자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사항 진행하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조서의 기록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재판님. 2번 1-1번 관련해서 저희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정보 압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좀 기록 좀 해주시고 저희 반대 신문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 2024년 9월 2일경부터 국방부 장관 공관관리관으로 발령받아 공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관리관이라고 하면 정식 명칭이고 통상적으로는 공관장 이렇게 불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증인 양호열 비서관 알고 계시죠? 네. 4번 질문입니다. 증인을 포함하여 국방부 장관 공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양호열 비서관을 뭐라고 호칭하였나요? 비서관님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럼 피고인 네. 이제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님은 네. 양호열 비서관을 뭐라고 호칭하던가요? 양 비서관이라고 했었을 때도 계셨고 양 박사라고 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증인 양호열 비서관이 경호처 소속 별정직 사무관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양호열 비서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장관님 업무적인 부분이나 뭐 일과 이후의 그런
비서의 역할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를 하셨고 주로 업무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양호열 비서관이 경호처 소속 별정직 사무관이라고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경호처 소속 별정직 사무관인 양호열 비서관이 어떤 경위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좀 중복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경호처 소속 별정직 사무관 양호열 비서관이 경호처 소속 별정직 사무관이었는데 이러한 양호열 비서관의 역할은 네.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공관 관리병이나 국방부 장관 수행 부관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부관이나 그 수행원들이 하긴 하는데 다른 대외적인 그런 업무라든지 통상 경호처 관련해서의 업무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관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공관 2층에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번 질문인데요. 좀 나눠서 질문 드리면 양호열 비서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어디서 거주를 했습니까? 그 공간에 부속동이라고 별도의 별채가 있는데 거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 수행 부관들은 어디서 거주를 했나요? 수행 부관은 그 공간 1층에 별도의 부관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공관관리관, 공관장인 증인은 어디서 거주했나요? 저도 별채에 사무실이 있었고 저는 출퇴근했었습니다. 별채라고 하면 그럼 양호열 비서관과 같은 건물에서 거주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 외에 공관병들은 어디서 거주했나요? 별도의 공간 내부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부대에서 생활관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출퇴근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네. 12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본인이 공관에 있는 시간에는 2층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지시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거순번 222번 문상철 진술조서 5쪽 제시합니다. 예, 이쪽 보시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검사가 김용현 전 장관이 일찍 퇴근하는 경우 저녁 식사라도 준비해달라고 했을 텐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증인이 일찍 퇴근하시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날은 양호열 비서관이 밀키트 같은 것을 사와서 양 비서관님이 조리하여 장관님께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본인이 공관에 있는 시간에는 2층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행부관들도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만약 서류를 장관님께 드릴 일이 있으면 부관들도 양 비서관을 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기억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관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양 비서관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양 비서관이 이제 피고인이 이제 공간 2층에 네,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 외에 아무도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런 양 비서관의 그런 얘기는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국방부 장관 이제 피고인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층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14번 질문 드립니다. 그럼 수행 부관들이 피고인에게 서류 같은 것을 네. 이제 전달할 일이 있으면 양호열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한 것인가요? 통해서 전달한 경우도 있었고 뭐 직접 간 적도 본 것 같습니다. 수행 부관이 직접 공간 2층에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서류나 필요한 물건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네, 15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6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이 공간 2층에 있을 때 수행 부관과 공관병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주로 1과 이후 같은 경우는 부관은 부관방에서 휴식을 했었고 공관병들은 자기들 생활관에 가서 그냥 쉬는 역할이었고 주말도 똑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피고인이 공간 2층에 있을 때 네. 서류를 올려줄 일이 자주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주는 없었던 것으로. 자주는 없었는데 양호열 비서관을 통해서 2층에 전달할 때도 있었고 수행부관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18번 질문입니다. 증인 양호열 비서관에게 장관님 2층에서 안 내려오고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양호열 비서관에게 장관님 2층에서 안 내려오고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시죠? 누가 물어봤다. 증인이 네. 양호열 비서관에게요. 제가 그런 말은 아, 예. 그러면 기억상기 차원에서 한 번 더 조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증거순번 222번 2025년 1월 7일자 문상철 진술조서 12쪽 제시합니다. 여기 검사가 공간에서 김영현 전 장관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증인이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2층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번은 양 비서관님에게 장관님 2층에서 안 내려오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공부하셔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렇게 진술한 내용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양호열 비서관이 공부하셔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대답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공부하셔요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건가요?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진짜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네, 뭐 특별히 추가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으셨어요? 네네네. 네, 21번 질문입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공간에 없을 때 네. 그때만 증인과 공관병 등이 공간 2층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거나 시설물을 수리한 사실이 있죠. 네. 그럼 그 외에는 피고인이 공간에 있을 때는 2층에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까? 네. 22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에 피고인을 만나러 손님이 찾아올 경우에 네. 출입 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공식적인 국방부 손님들이면 제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경호처에서 승인이 나면 출입이 가능했었고 일부 뭐 좀 보안을 요구하는 손님 같은 경우는 그 양 비서관님께서 직접 소통해서 출입하고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국방부 장관 공간은 이제 소위 공간촌이라고 하는 네. 곳에서 경호처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식적으로는 출입 조치를 하려면 증인이 경호처에 이제 출입 조치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손님은 양호열 비서관이 따로 출입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보안이 필요한 손님을 보안 손님으로 부른 것은 맞습니까? 네. 그럼 보안 손님이라는 표현은 네. 양호열 비서관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네. 피고인도 보안 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양호열 비서관이 얘기한 보안 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방부 장관 공간에 방문을 하게 됩니까? 주로 차로 나가셔서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여기서 차라고 하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차량. 양호열 개인 차량 네네. 말씀하시는 개인 거예요? 차량. 그럼 그 양호열 비서관의 개인 차량은 미리 경호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출입 절차 없이 이제 양호열 비서관이 밖에서 손님을 태워서 네. 공간으로 데려다주는 형태로 이제 출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추가 질문 드리면 증인이 알고 있는 보안 손님은 누가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서. 네. 왜냐하면 주로
야간에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퇴근을 했었던 시기여서 네,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네. 없어요. 그럼 양월 비서관이나 피고인이 보안 손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으세요? 네, 26번 질문입니다. 양호열 비서관이 수행부관과 증인 네. 또 공관병들에게 보안 손님 오셔야 하니 퇴근하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 있죠. 네,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보안 손님 오셔야 하니 퇴근하라 이렇게 양호열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건데 보안 손님이 오는 것과 네, 증인을 포함한 수행부관 공관병들이 공간에 있는 것은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왜 퇴근을 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말 그대로 좀 보안을 요구하는 손님이기에 뭐 수행원들을 뭐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보안 손님이 누군지 좀 노출되기 좀 꺼리기 때문에 일단 증인이나 수행부관 공관병들을 퇴근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27번 질문입니다. 그럼 양호열 비서관이 증인에게 보안 손님 오셔야 하니 퇴근하라 이렇게 한 경우는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네 차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세네 차례 정도 네네. 있어요. 검찰 조사에는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렇게 진술한 거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퇴근하라라고 말씀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보안 손님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적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퇴근하는 시간이어서 따로 뭐 자리를 비키거나 이러진 않았었고 그럼 보안 손님이 온다 이런 의미를 그냥 네. 퇴근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28번 질문 생략하고 저는 검사가 약간 질문을 좀 왜 지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보안 손님이 오기 때문에 퇴근하라고 말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보안 손님이 온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사께서는 이거를 돌려서 보안 손님이 오는 경우에 퇴근하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왜곡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정 안 되면 그냥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신문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9번 생략하겠습니다. 30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알고 있으십니까?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31번 질문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보안 손님으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 모르셨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 상황 질문 드릴 건데요. 네. 32번 질문입니다. 증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언제 공관으로 복귀했는지 기억나세요? 오후 늦게쯤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12월 4일 오후 늦게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피고인이 복귀한 걸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날짜는 정확하진 않은데 오후 늦게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33번 질문입니다. 이제 12월 4일 이후 상황 좀 질문 드릴 건데요. 피고인은 2024년 12월 5일경 휴대전화 번호는 그대로 하고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KT로 변경합니다.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누구 핸드폰? 피고인입니다. 예, 핸드폰 개통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34번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은 있습니다.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34번 질문입니다. 그럼 피고인이 어떤 경위에서 2024년 12월 5일에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KT로 변경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의 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네. 절차를 도와준 사실이 있죠. 네. 한번 그 과정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비서관님께 핸드폰을 하나 받고 거기 포스트잇에 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그 대리점 국방부 쪽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게 미리 연락을 해 두신 것 같아서 그건 가서 핸드폰 보여주고 개통됐습니다 하면 해서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양호열 비서관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새 핸드폰이었어요? 아닙니다. 그 가게에 들어있지는 않았었고 새 것처럼 보였는데 새 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핸드폰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 공간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대리 개통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피고인의 신분증도 받으셨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까 포스트잇 같은 거는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신분증은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휴대전화 대리점과 얘기가 돼 있던 것처럼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연락을 해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양 비서관께서. 네. 그러면 연락을 했으니까 이거 핸드폰을 가져다 주면 그쪽에서 대리점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양호열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도 이미 다 전달을 받고 바로 그냥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35번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양호열 비서관이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말씀드린 대로 어디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면 된다. 정보 같은 거는 포스트잇에 적어 주셨고 핸드폰 하나와 포스트잇 같이 저한테 주시면서 미리 얘기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서 핸드폰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네. 네, 그게 2024년 12월 5일경이 맞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으로 네, 시간은 언제쯤이에요? 여튼 한 오후 때로 기억합니다. 오후요? 네. 예. 그 포스트잇에 네.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핸드폰 번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 핸드폰이 피고인이 사용할 핸드폰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개통만 해오라고 명확하게 들었고 누가 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통만 해와라. 누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37번 좀 다르게 질문드리면 그 증인이 받은 핸드폰은 네. 기종은 무엇이었고 색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폰으로 기억하고 하얀색 개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9번 질문입니다. 그럼 증인은 이전에도 양호열 비서관으로부터 이렇게 휴대전화 받아서 개통을 대신해 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서 대신 개통해 준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40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 새벽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사실 알고 있으세요? 12월 8일. 네. 네네. 네. 그럼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복귀를 하고 네.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할 때까지 네. 계속 공관에 머물렀나요? 네. 그럼 공관 외부로 나간 적은 없나요, 피고인이? 네. 제가 있을 때에는 나가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41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증인도 2024년 12월 4일 저녁경에 이제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복귀하고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갈 때까지 네. 피고인과 같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머물렀습니까? 네. 그럼 양호열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머물렀습니까? 네. 42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이후로 양호열 비서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관 2층에 있는 문서를 파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증인은 네. 양호열 비서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을 부셔서 버렸다. 이런 말 전해 들은 적 있으세요? 같은 질문 자꾸 반복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방금은 문서였고요. 그랬어요. 이번엔 휴대전화 노트북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44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302번 4250쪽이야 안재현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직권 능력이 있나요? 동의하셨습니다. 20쪽에서 21쪽인데요. 그 19쪽입니다. 그 안재현 수행부관 아시죠? 네. 예, 안재현 수행부관 진술인데요. 양호열이 2024년 12월 5일에서 8월경 김용현 장관이 지시하여 문서를 파기하고 휴대전화 노트북을 부셔서 버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5일에서 8일에는 김용현 장관이 외부 일정이 없이 공관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양호열 비서관 문상철 상사가 같이 공관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양호열 비서관이 김용현 장관 지시를 받아 문서를 파쇄하고 휴대전화 노트북을 부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증인 혹시 양호열 비서관한테 문서를 파쇄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네. 따로 뭐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실 거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 검사가 유도신문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해는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주신문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자르는 거는 좀 흐름이 끊기니까요. 다 반대 신문 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지해 주십시오. 주신문을 작고하게 하시는 뜻이 증인께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변호인께서 끼어들 이유는 없을 것 말씀을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부검사님 말씀도 맞는데 잘 말씀 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도신문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 장관 공관에 파쇄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2층에 한 대, 1층에 한 대, 총 2대 있었습니다. 그럼 2층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간인데요. 2층 구체적으로 어디에 파쇄기가 위치해 있나요? 서재 쪽으로
기억합니다. 아, 서재요? 그럼 1층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1층은 상황실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한 대 있습니다. 상황실이요? 상황실은 죄송합니다. 상황실은 누가 근무하는 곳인가요? 공간병들이 대기하고 근무하는 장소. 공관병들 대기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기도 하고 거기서 뭐 근무도 서고 이런 장소. 예, 알겠습니다. 45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저녁에서 12월 8일 새벽경 사이에 네. 공간 인근에서 파쇄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봉지 본 적 있습니까? 네, 봉지는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분리수거장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좀 쌓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쌓여있던 거예요? 개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46번 질문인데요. 이제 피고인이 12월 8일 이제 검찰청 조사 받으러 간 이후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2024년 12월 8일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삼성 노트북 한 대, 네. 흰색 LG 노트북 한 대 압수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노트북들은 어디서 보관하던 노트북인가요? 아마 소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재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저는 정확한 위치 같은 거를 알 수는 없고 잠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만 들어가지. 아, 그럼 그때 경찰들이 이제 노트북을 압수할 때 이걸 어디서 꺼내서 받아서 압수를 했는지 이거는 증인이 그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때 압수를 해갈 때는 같이 있었고 책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대 전부요? 네. 예, 47번 질문입니다. 그럼 경찰이 이 압수한 삼성 노트북과 흰색 LG 노트북은 평소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이었나요? 아마 그러셨을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가지고. 네. 네, 추가 48번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49번도 생략하겠습니다. 50번 질문입니다. 공간 2층 서재에 데스크탑 PC도 설치되어 있었죠. 네. 경찰이 이 데스크탑 PC는 압수하지 않았거든요. 그 네. 이유 알고 계세요? 네. 왜 압수하지 않았죠? 그거는 국방부 재산으로 잡힌 PC고 장관님 개인 PC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했었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서 네, 압수를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데스크탑 PC는 사용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삼성 노트북이랑 흰색 LG 노트북은 국방부 물품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 노트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신 분. 주신 분 반대시면 먼저 하고요, 재판장님.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못할 것 같은데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 참고로 3시에 다른 증인 아, 그러네요, 진짜. 소환돼 있습니다. 조금 서둘러 주시고. 오후 기일을 바로 3시에 시작하시나요? 아, 2시. 2시에 시작하시죠. 네. 뭐 시간 되시려면. 예, 2시에 3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예. 하시죠. 먼저 주신 분 먼저 좀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공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장관님 변호인 이하상이라고 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상사시더라고요. 현역 상사시죠. 네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사님들이 여쭤본 거를 제가 좀 네. 한번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주신 문 1의 1-1항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아까 검사님이 양 비서관님과의 통화 기록 캡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우리 공관장님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지 않습니까? 통화 네네. 기록이라는 것이. 네. 그걸 확보하려면 뭐 일단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검사가 제출받은 건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캡처해서 그거를 검사한테 전달한 그런 방식으로 제공한 것이 맞습니까? 네, 예.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이메일로 줬다고 되던데 기억나십니까? 네, 이메일로 누구의 이메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제 메일로 보냈었고, 그러니까 보내신 사람의 메일은 우리 공관장님 거고 네, 받은 사람 메일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처리가 돼서 출력이 되는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그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받아 출력해서 우리 공관장님께 보여주던가요, 검사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럼 그게 전자정보니까 전자정보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정보니까 1번, 010101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리가. 그러면 과연 출력된 것이 우리 공관장님 캡처한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죠. 없죠, 사실상. 네네. 그렇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 캡처하면은 그게 또 다른 사진 정보가 돼가지고요. 네.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네, 예. 네. 그게 원본인데 캡처의 원본인데 그게 네. 지금 우리 공관장님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네네네. 그럼 원본은 사라진 셈이네요. 맞습니까? 네, 제가 이런 주기적으로 지우는 편이라서 불필요한 것들. 주기적으로 지우시는 이유는 내가 개인 정보를 네네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하는 그런 취지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정보도 그렇게 지우시는데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더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은 직무상의 비밀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안 조치를 해서 뭐 파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뭐 소멸시킬 수도 있고 이런 보안 조치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주신문 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자로 공관장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님이 임명되신 것이 9월 6일이니까 그 임명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임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장관님의 그 이임과 취임과 이임 시기가 맞습니까 원래? 네, 취임하시 즈음 제가 근무를 했었고 네네. 25년 7월 31일까지 아 그때 네, 작년 7월까지 계속 근무하셨고. 네네네. 그럼 보통 공관장의 소임은 그 장관의 임무 기간과 똑같습니까? 거의 일치합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공관장님도 김 장관이 오실 무렵에 공관장으로 발령을 네. 받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혹시 김 장관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발령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건 아니고. 인연은 없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발령을 내겠네요. 그 당시 이제 55 경비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네. 추천 받아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장관의 임기와 공관장의 임무를 같이 바꿔주는 이유도 역시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수행원 부관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보통은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 정보가 공유되거나 혼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안 조치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원 보안 관점에서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일단 주신문 잠깐만요. 주신문 10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건 장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 2층에 거주하신 거 맞습니까? 네. 거기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무시고 네. 식사하시고 뭐 쉴 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가족분들은 같이 근무 안 하시다는 데 맞습니까? 같이 생활 안 하시다는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은 장관은 경호처 업무와 조율을 하는 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아까 진술하실 때 맞습니까? 그거는? 예, 그런 것으로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네, 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업무 중에 네. 대통령 경호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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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대들이 3개가 있다고 해요. 네. 수방위 사령부, 그다음에 특전사, 그다음에 또 방첩사. 맞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방첩사의 경우에는 그 경호 임무를 받은 부대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예. 그다음에 주신문 12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양비서관이 근무하는 공간, 그다음 수행부관과 공관병들의 근무하는 공간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비서관님하고 우리 공관장님은 별도의 부속동에서 근무한다. 맞습니까? 네, 근데 주무시는 건 아니고 출퇴근한다. 네, 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관 1층에는 부관실이 있다. 부관은 거기서 숙식한다.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공관병들이 있는데 공관병들은 다른 곳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숙식하고 공관으로는 출퇴근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방부 장관 공관에는 장관님하고 수행 부관만 있는 거네요? 밤에는? 주무실 네,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부관들이 경호 업무도 같이 수행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요? 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 13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이 그 장관이 계실 때 장관이 공간이 2층이잖아요. 네. 2층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장관이 혼자서 뭐 거기를 뭐 독점한 것처럼 물어보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죠? 검사들의 취지를, 질문의 취지를.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하신 거 맞아요? 네. 공관장께서는 근데 그런 기억은 없다. 네. 올라오지 마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절대 이렇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죠.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2층에 김영은 장관의 공간은 근무 공간이기도 하면서 생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프라이빗한 사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거에 따른 보안은 네, 당연히 유지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올라오지 마라고 지시를 안 하더라도 장관이 계실 때 특별히 호출하는 일이 없으면 올라갈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일이죠. 네, 재판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변호인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을 하고 증인한테 네 아니오로 답을 하게 하는데 질문은 오픈형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폐쇄형으로 질문을 하시면 진정한 증인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픈형으로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주십시오. 재판장님 지금 반대 신문 가정이 구승기 검사입니다. 고려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들도 아까 최대한 오픈형으로 다 질문을 드렸거든요. 재판장님 지금 형사소송 검사님 참고 있어 사실은 더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근데 말씀하세요. 저희 반대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이고 반대 신문에는 유도 신문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폐쇄형인지 오픈형인지 그거는 변호인의 소송 전략입니다. 법에 또 규칙에 변호인이 반대 신문할 때 오픈형 또 폐쇄형 이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냥 해프닝으로 알고 구승기 넘어갈게요. 검사입니다. 모든 질문을 근데 다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시면 안 되죠. 모든 질문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도 신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법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휘를 적절히 해주시기 검사들은 바랍니다. 주신문에서는 유도 신문이 금지되어 있고요.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유도 신문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내 권리를 쓰는데 구검사가 간섭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검사님. 원칙과 예외가 그런 것이지 모든 질문을 다 유도 신문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도 검사의 권리니까. 그리고 재판장님 저희가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항상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으니까 저희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로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난 환영해요, 이해하는 거. 환영하니까. 이 환영 얼마인지 하세요, 검사님. 자, 저는 저의 일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13항에서는 검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공간에 계시는 동안에 수행 부관들이 2층에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부르면 올라가고 안 부르면 안 올라가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14항에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장관이 공간에 계실 때 뭔가 서류를 전달할 일이 업무가 생기면 수행 부관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양비서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6항에서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공관 2층에 계실 때라는 거는 대부분은 퇴근한 이후거나 또는 주말. 출근하지 않으신 경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공관장도 출근 안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다음에 공관 병들도 출근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양비서관도 출근 안 하죠 그때는. 네, 그럼 수행 부관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검사들님들이 자꾸 공관 2층에 장관이 계실 때 무슨 특별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해서 물어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껴서 답변하는데 억압을 받으신 게 맞죠? 아, 웃지 말고 답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죠? 아까 그 조서 같은 것도 좀 다시 보니까 조사 받을 때는 그런 의미, 그런 그러니까요. 뉘앙스가 아니었던 아니었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네. 그걸 제가 질문을 받으니까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아까 검사님들이 몇 개의 질문을 보여줬는데 문답의 기본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섞여 들어간 말 갖고 이런 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관장님 약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했는데 맞죠? 질문의 취지와 관계없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말 그것을 물어본 것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조금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전형적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18항 묻겠습니다. 그 우리 공관장께서 양비서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장관이 2층에서 안 내려오고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 자체가. 예.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아까 당황하셨죠? 그랬더니 조서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랬더니 질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네, 네. 저녁을 대화. 안 드시고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네. 얘기 맞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 장관께서 2층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혼자서 공부를 막 하고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들어보니 그런 들어보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21항입니다. 21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장관께서 출근하시거나 네, 또 업무 중에서 공간을 비우시는 경우에 네, 그럴 때만 그 정비 업무나 청소 업무를 위해서 그 관련된 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맞죠? 네, 예, 청소를 한다든지 네. 뭐 비품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 맞죠? 네,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죠? 네, 22부터 23, 24 손님이 올 경우에 대해서 검사들이 물어봤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님이 오실 경우에 손님의 보안 등급이 여러 가지가 나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손님의 존재가 부관병들이나 또는 뭐 우리 공관장이나 수행 부관들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장관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출이 돼서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 손님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또는 장관께서 취급하시는 보안 업무에 따라서 당연히 그 노출의 수준과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양비서관님은 아마 그 차량이 별도의 그 체크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 모양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장관이 판단하에 보안 등급이 높은 손님은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던 잘 모르시죠, 근데 그거는 그러셨을 왜냐면 그런 어떤 보안 등급의 손님인지를 공관장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 네, 그죠? 네. 그거는 공관장이 직접 들어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다만 일어나는 걸 보고 그냥 추측할 뿐인 거 맞죠? 네, 네, 지금 26항에서는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 공관장님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보안 손님이라는 말은 방문하신 손님 중에서 김 장관을 방문하시거나 김 장관을 호출한 손님 중에서 가장 보안이 높다고 장관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손님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항에서는 아까 제가 이 일을 한번 했었는데요. 보안 손님이 오니까 일부러 퇴근하라 이렇게 지시한 일은 없다고 하신 거 맞죠? 네, 장관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없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 당연히 없고 네. 양비서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퇴근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근 시간이 안 되는데 퇴근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하라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까? 예. 다만 퇴근 시간이 됐으니 뭐 보안 수준이 필요하다면 네네. 더 불필요하게 치료하지 말고 퇴근하시라라는 그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럼 결국 검사들은 마치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누가 오니까 쫓아낸 것처럼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항 31항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알지도 모르셨고 방문하시는지도 아는 바 없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항, 34, 35항에서 핸드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건 다 유도신문이라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팩트만 들어보니까 팩트만 사실관계만 물어보면 어느 날 양비서관이 핸드폰 한 대와 포스트잇을 줘서 이거를 개통해오라라고 지시했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팩트죠, 그냥. 네. 근데 그 날짜가 2024년 12월 5일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시죠? 그 즈음으로 기억. 그 즈음이란 건 어떻게 그 즈음이라는 뜻이죠? 12월 5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 즈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구체적인 날짜인데. 계엄 이후로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9항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공관장께서 장관의 휴대전화를 대신 구매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취임하셔서 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만 추가 물어볼게요. 장관께서는 이제 여러 주요 보직을 군에 계실 때도 많이 거치셨는데 보직이 바뀔 때마다 그 취급했던 보안 업무를 보안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바꾸고 또 네. 문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파쇄했다는데 그런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우연찮게 그 양비서관님이랑 아. 자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던. 그런 얘기 주셨군요. 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들은 거는 검사들이 안 물어봤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보직이 바뀔 때마다 임무가 바뀔 때마다 직책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한 보완 조치 해놓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양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바뀌면 공관병과 공관장, 수행부관들 다 바꾸는 원리와 같은 원리죠? 이런 보안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장관에서 면직이 되셨다고 하던데 면직되니까 당연히 장관으로서 취급받았던 관련된 업무들 자료들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네, 네. 그걸 아까 검사들이 뭐 문서를 파쇄했느니 뭐 핸드폰 어떻게 했느니라고 물어본 그런 내용들이 그 중에 일부거든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거죠. 검사들이 왜 물어보는지 이해 못하셨죠. 장관께서는 평소에 늘 평생 해오시는 것처럼 직책이 바뀌거나 임무가 바뀌면 네. 기존의 임무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네네. 예, 그 일환으로서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서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맞죠? 그렇게 네, 했더니. 네. 저기 문서 파쇄기가 1층, 2층 한 대씩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1층에는 공관병이 대기하는 공간, 상황실에 있다고 하셨고요. 네, 거기서 파쇄되는 문서들이 꽤 나옵니까? 네, 더러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네. 그렇군요. 2층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네, 보통
장관께서는 책상에 서류 같은 거 일체 주지 않고 서랍에도 서류 남겨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보고받는 서류들이 양이 많을 텐데 전부 다 그때그때 다 파쇄하시다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파쇄된 문서는 늘 상시 많이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검사들이 45항에서 물었습니다. 파쇄된 문서들이 있는 봉지들을 본 일이 있느냐? 그거 늘 보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주. 근데 검사들은 왜냐면, 네. 날짜를 특정해서 물어봐서 마치 그날에만 파쇄한 것처럼 물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장관께서는 보고받은 문서를 즉시 파쇄해서 네. 수시로 파쇄해서 책상이나 서랍에는 어떠한 문서 남겨놓지 않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보통 공무위원급 공무원들의 보안 습관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0항에서요. 데스크탑 PC에 대해서도 아까 검사들이 물었습니다. 하나 확인해 볼 텐데 이런 경우에 경찰관들이 국방부 재물이라고 해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네. 데스크탑 PC의 하드웨어를 메모리 장치, 그다음에 하드 드라이브를 전부 다 포렌식 해봤죠? 기억나시죠? 다 뭘 장비를 꽂아서 뭐가 있는지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없어서 안 가져간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확인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용을 확인하려면 무슨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뭔가 연결하고 지들이 경찰관들이 모니터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 보였습니까? 뭘 장치를 꽂았는지는 그건 기억이 기억 안 안 나시고? 나는데 PC는 네. 확인해서 이상 없다고. 예. 근데 이제 검사가 아까 그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흔적이란 말은 뭔가 있었는데 지웠다라는 걸 암시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장께서는 장관께서 데스크탑 PC에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뭘 저장했는지 말하는지 그럼 전혀 아시는 바가 없죠. 네. 주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1시간 정도 반드시면. 하세요. 상사님, 네네. 본연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 모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검사 출신문 42항, 44항, 45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가 마치 양호열부터 문서를 파쇄했냐, 그런 것들 들은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호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알고 있는지만 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문서 파쇄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열 진술조서 증거기록 순번 9번이고요. 지금 넘버링이 두 개가 병행되어 있어서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391면, 1274면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쇄한 문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검사입니다. 오승환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위 자료를 세절할 때 어떤 자료들이 있었나요? 답.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국회 관련 자료들이나 예산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호열 씨가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검사가 질문할 때는 이러한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문서를 파쇄하는 걸 본 적이 있냐, 들은 적이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예. 혹시 양호열 비서관으로부터 자기가 세절한 자료가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때 보관하고 있었던 국회 관련 자료, 예산안이었다, 이런 자료 들어보셨습니까? 문서 파쇄 관련돼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네. 없죠. 네. 검사가 파쇄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한테 유리한 자료를 그런 부분은 은닉을 하고 정인한테 여쭤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제 파쇄한 것과 관련되어서도 양호열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액정이 검이 몇 줄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쇄를 했다라고 양호열 비서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그 장관님의 휴대폰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휴대폰을 파쇄를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이 손상이 되어서 휴대폰을 파쇄를 한 것인지 그 두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고장이 나서 바꾸셨는지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전혀 모르시죠? 네. 근데 단지 지금 특검에서는 장관님이 휴대폰을 파쇄한 거 이것이 마치 증거 인멸인 것처럼 정인한테 여쭈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여튼 예, 조금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특검에서는 이미 양호열 비서관의 조사를 하면서 해당 휴대폰이 손상이 된 휴대폰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략을 하고 마치 증인한테는 정상적인 휴대폰을 파쇄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식으로 증인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일단 마칠까요? 예. 오전은 일단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증인 오후 2시에도 좀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재판은 마치겠습니다.